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첫 번째를 밟아주셔야 해요. 이것은 가장 설레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고 기물 이런 거 사는 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폐업, 망함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겟한 것 아니면 나 자신을 타겟으로 했다면 나를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케이크 디자이너 정채은입니다. 오늘은 케이크 창업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오픈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고 나시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얻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오픈하는 과정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창업 전반적인 케이크 창업의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싹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구나.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는 생각을 안 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한 최소 2천, 3천만 원은 아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크 창업을 저랑 같이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이 단계를 많이 안 거치시고 단지 케이크가 좋아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첫 번째를 밟아주셔야 해요. 이것은 타겟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케이크를 만들면 판매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매장을 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나의 케이크를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고객님들에게 판매를 할 건지 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타겟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기준으로 타겟을 설정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타겟층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거를 판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나를 기준으로 타겟을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세상에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맞는 케이크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니즈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니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대중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디자인이나 케이크가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어떤 것이고 왜 이 케이크를 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쪽을 타겟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꼭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타겟을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케이크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케이크 시장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디저트도 사람들이 이제 부수적인 서브 느낌이 아니라 거의 메인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크에도 뭐 떡 케이크, 과일 케이크, 웨딩 케이크, 환갑 케이크, 돌 케이크, 레터링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뭐 등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향의 케이크를 할지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들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터링 케이크를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컬러링 하는 방법, 글씨 쓰는 방법, 영어, 한글, 뭐 글씨체 이런 게 다양하게 될 수도 있고 크림을 잘 다뤄야겠죠? 크림의 텍스처를 잘 다루는 방법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만약에 과일 케이크라고 정했다면 이 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케이크 안에 녹여들 수 있을지 좋은 과일은 어떻게 구하는지 시즌별로 맛있는 과일은 어떤 건지 이 과일을 잼으로 녹이면 더
좋을지, 뭐 생으로 쓰면 더 맛있을지 이런 거를 내 케이크와 접목시켜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크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케이크의 그런 스타일이나 내 타겟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 길에 가장 탑 클래스를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타겟도 결정을 했고 내가 누구한테 팔지를 결정을 했고 그걸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 종류들만을 결정했고 내가 스킬까지 다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좋은 상가를 찾아야겠죠. 케이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구석에 있어도 어차피 인스타그램 아니면 블로그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저 어디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구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케이크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케이크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크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정말 커요. 비수기일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디저트나 구운 과자류라던가 구운 과자를 답례품으로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서브 아이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브 아이템을 팔려면 너무 위에 있어도 너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케이크 매장을 구할 때에도 최소한 유동 인구가 좀 있는 곳을 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이크 매장을 구석에 오픈하셨다고 하더라도 케이크만 판매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수적인 것도 같이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려놔야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꿀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장을 잘 찾고 이제 계약까지 마치고 나만의 공간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영업신고 하실 때 되게 종류가 많겠죠? 뭐 제과점업이 될 수도 있고 식품 접객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즉석 판매 식품 재고 가공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시청에 가서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서 업종을 추천을 해주세요. 그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업신고까지 했죠. 그러고 나면 식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듣다 보면 보건증 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4가지를 사업자 신고, 영업신고, 위생교육, 보건증 이렇게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된 거예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류 작업도 이제 마쳤어요. 그러고 나면 공간이 생겼잖아요. 공간이 생겼으면 이걸 꾸며야겠죠. 가장 설레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많이 설레면 안 돼요. 가장 처음에 이건 인테리어나 뭔가를 꾸미는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매장이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안 생길 걸 생각을 하고 돈을 빼놓으셔야 돼요. 운영 자금을 최소 3개월 여유 자금을 빼놓고 나머지를 인테리어랑 기구, 기물 사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테리어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고 기물 이런 거 사는 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오븐에 가장 돈을 많이 썼는데 오븐만 새 거로 샀어요. 오븐만 새 거로 샀고 나머지 반죽기, 냉장고, 케이크 돌림판 다 당근으로 샀거든요. 쇼케이스도 당근으로 샀어요. 오븐은 새 거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오븐이 말썽이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을 아무리 연구하고 내 레시피, 나의 반죽이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븐이 이상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븐은 새 거로 사고 나중에 중고로 잘 관리를 해서 비싸게 팔자라는 생각으로 새 거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할 때 당근도 물론 좋지만 저는 작은 기물들은 황학동 가서 샀거든요. 황학동 가면 좀 큰 주방 기물들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작은 기물들 있잖아요. 스텐볼이나 믹싱하는 그런
휘퍼 아니면 스패츌라 이런 거 다 중고로 나오는데 좀 한 군데서 많이 사면 이것저것 막 끼워서 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할인을 해주시니까 그런 데를 좀 발품 팔아서 작은 소기구도 하나 둘씩 사다 보면 진짜 몇십만 원 금방 넘거든요. 그거를 좀 최대한 처음에는 가장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발품을 팔아서 중고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픈 전까지 생각해야 되는 단계들인데요. 한 개씩 제가 말했던 거를 퀘스트 하듯이 하나씩 깨어나간 느낌으로 가다 보면 오픈을 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 시작이거든요. 사실 케이크를 창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케이크라는 행복을 만드는 일이 행복할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큰 메리트를 느끼시고 케이크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케이크 창업이라는 것도 한 가지의 사업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타깃군과 내가 어떤 케이크를 팔 건지 세분화해서 정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폐업, 망함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팔고 싶고 내가 어떤 걸 팔지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겟한 것 아니면 나 자신을 타겟으로 했다면 나를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케이크 창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오늘도 행복을 만드는 모든 케이크 사장님들 화이팅 하세요!